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결돼 있는데요.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품목인데요. 작년 말 기준에 전국 가입자 수가 7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애를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놓는다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상조 서비스는요, 2016년도부터 할부거래법 개정과 함께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선수금만 받고 장래 행사를 집행할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이 퇴출되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 상조 서비스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2018년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는요, 총 770여 건이고요. 네.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0여 건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접수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 거부나 환급금 과소 지급과 같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33.1%,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6.5% 순이었습니다. 네, 계약 해지, 부당 행위, 또 계약 불이행 순이었군요. 네. 자, 좀 사례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피해가 많은 계약 해지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A씨는요,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총 계약 대금 중에 1년치 회비인 38만 5천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요. 며칠 뒤에 단순 면심으로 환급을 요청했는데 상조체에서는 이를 거부했고요. 피해 구제로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상조 서비스는 선불식 할부 거래이기 때문에 할부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상조업체는 할부 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A씨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전액을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소비자분들은 14일 이내에 환급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용 증명과 같은 입증이 가능한 문서로 요청하셔야지만 추후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 꼭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환급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고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상조 환급 산식에 따라 환급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총 납입 회차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보험과 비슷하게 납입 만기에 가까울수록 환급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월 3만 원 납입 상품인 경우에 최종 만기까지 납입하셨다면 총 납입금 대비 85%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14일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최대 85%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례 현장에서 유족들이 경황에 없는 틈을 이용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B씨는 부친이 별세를 해 가입된 상조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는데 상조업체의 장례 지도사로부터 전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1인당 9만 원씩 총 18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고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후에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행사 지원 전문 도우미 서비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장례를 치르시면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추가 요금을 요구받으신다면 계약서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령이 없는 추가 서비스를 권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면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상조 상품에 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먼저 상조 업체에 대한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업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 공개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 여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재무 상태와 법 위반 내용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납입 총금액과 횟수, 계약을 해지했을 때 환급 기준, 서비스 이용 시에 추가 발생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계약 해지 시에 추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꼭 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조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상품인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 회갑 등의 가정 의뢰 상품은요.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주시고요. 선수금 납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사은품이 위약금의 일부로 돌려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내 상조 찾아줘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선수금 보전 기간을 확인을 하시고요. 피해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 회사를 통해서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의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상조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